치매의 시작은 물 부족에서 옵니다. 치매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물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 역시 대부분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 마시는 습관을 잊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우리 몸은 이미 수분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혈류가 감소하고 산소와 영양분 전달이 느려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우울감, 그리고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치매를 막는 첫 번째 예방책이 됩니다. 물을 약처럼 대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뇌를 깨우는 아침 물 한 잔, 하루의 시작은 커피가 아니라 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특히 뇌는 자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활동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의 뇌는 말 그대로 탈수 상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뇌에 혈류가 빠르게 공급되고 산소도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하루의 기억력을 높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며 치매로 향하는 길목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두뇌 탈수가 불러오는 무서운 결과들. 두뇌가 탈수되면 가장 먼저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음식과 생각이 뇌를 살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몸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고, 잘 먹는 것이 곧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뇌를 위한 최고의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 오일, 생선, 채소, 통곡물, 견과류가 중심입니다. 가공식품은 줄이고 붉은 고기 섭취는 최소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식단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을 최대 5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뇌를 위한 영양소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등푸른 생선, 아마씨,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데 탁월합니다. 두 번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이 과일들은 뇌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기억력 유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강황, 녹차, 달걀 노른자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받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몸을 안 쓰면 근육이 줄어들듯 뇌도 안 쓰면 기억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자, 지금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뇌 자극 훈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손을 동시에 다른 동작으로 움직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왼손은 원을, 그리고 오른손은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단순한 동작이 뇌의 좌우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자꾸 하다 보면 신경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낯선 길 걷기, 새로운 장소 탐험하기입니다. 매일 가는 마트 말고
조금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뇌는 새로운 길을 탐색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세 번째, 추억 회상 훈련입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날의 냄새, 그날의 감정, 대화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훈련은 뇌의 해마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낯선 손으로 글씨 써보기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매일 한 문장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활을 바꾸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뇌는 늙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매는 우리 삶을 멀리서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서 무엇을 먹을지, 오늘 하루 어떤 기억을 떠올릴지, 어떤 길을 걸을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물 한 잔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뇌세포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심한 경우 짜증, 우울, 불안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나 인지장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둔화되기 때문에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뇌는 점점 말라가고 맙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두뇌에 물을 공급해 주세요. 당신의 뇌는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식과 생각이 뇌를 살립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몸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말은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잘 먹는 것이 곧 잘 사는 것이고, 잘 먹는 것이 곧 오래 기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매일 한 문장씩 써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활을 바꾸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행동하면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뇌는 늙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아서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치매는 우리 삶을 멀리서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서 무엇을 먹을지, 오늘 하루 어떤 기억을 떠올릴지, 어떤 길을 걸을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마음의 온도가 기억의 힘이 됩니다. 치매라는 병은 단순히 뇌의 병이 아닙니다. 사실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몸은 정상이지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기억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많이 아프고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만 사실은 마음이 외롭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노년이 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조용히 다가와 식욕을 떨어뜨리고 말수를 줄이고 결국 뇌의 활동마저 느려지게 만듭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외로움은 담배보다 해롭다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표정을 읽고 웃고 공감하고 이 모든 순간이 뇌를 자극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마음의 연결이 뇌세포를 살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들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나 혼자의 시간이지만 혼자가 아닌 시간을 만들기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복지관을 방문해 보세요. 혼자 밥 먹는 날이라면 라디오를 틀고 TV를 켜고 사람 소리라도 곁에 두세요. 이 작은 소리 하나가 뇌를 자극합니다. 매일 한 명에게 전화 걸기입니다. 가까운 친구든 자녀든 이웃이든 괜찮습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오늘 뭘 드셨는지, 날씨가 어떤지, 이 짧은 대화가 뇌를 깨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전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기억을 지켜주는 다리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입니다. 슬프면 오늘은 마음이 조금 서운해 라고, 기쁘면 너무 좋다, 살맛이 난다라고, 감정을 자주 말로 꺼내는 습관이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기억력을 유지해 줍니다. 말하지 않으면 뇌도 침묵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나이 든 나를 이해해 줄 친구를 새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임에 참여하고 마을 걷기 모임이나 요가, 노래교실 같은 데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더라도 이 만남 하나가 내 인생의 기억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이 단어들은 뇌에게 영양제 같은 말입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정의 백신이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치매로부터, 이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온기입니다. 사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이야기. 잠이 기억을 지켜줍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잠이 보약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이 이 말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에서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잠자는 동안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수면 중에 뇌 속의 독성 물질,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3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의 질과 양은 뇌 건강에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할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반드시 자야 합니다. 이 시간은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뇌와 몸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두 번째, 하루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유지하세요. 시간보다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얕은 잠보다 깊은 숙면이 뇌를 회복시켜 줍니다. 세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낮잠은 짧게 30분 이내로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피로를 유발하고 생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보세요. 심신이 이완되면 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옵니다. 명상 중에는 나는 오늘도 잘 살아냈다,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다,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뇌를 안심시키고 깊은 수면으로 안내해 줍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정돈하고 뇌를 청소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매일 밤에 잠이 쌓여서 5년 뒤, 10년 뒤의 기억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혹시라도 잠이 잘 오지 않아서 걱정되신다면 무리해서 자려고 애쓰기보다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주세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자주 듣던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몸을 이완시키는 작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자연스럽게 잠의 신호를 받아들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함께 춤을 춥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운동은 몸에 좋다.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뇌에도 좋다.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뇌 운동은 걷기입니다. 운동이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운동은 뇌에 산소와 혈류를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혈류 속에는 기억력을 높이는 BDNF라는 단백질이 함께 흐릅니다. 이 BDNF는 쉽게 말해 뇌세포를 새롭게 만들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이 물질이 분비되어 뇌세포가 살아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이렇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그저 걸으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주 5회만 꾸준히 걸어도 치매 위험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간단한 동작, 예를 들어 한 발로 10초 서 있기, 눈 감고 제자리 돌기, 이런 운동들이 뇌의 전정기관과 협응 기능을 자극해 줍니다. 넘어짐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손과 발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팔을 들며 발을 굴러보거나 박수치며 리듬을 타는 간단한 체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를 깨어나게 만드는 첫 신호입니다. 수면 기상 리듬이 일정하면 뇌도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밤새 말라있던 뇌에 생명을 불어넣는 첫 물 한 잔 꼭 챙기세요. 이 시간은 뇌가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기억하고 학습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대를 꼭 활용하세요.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뇌로 올라가면서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신문 읽기, 퍼즐 맞추기, 일기 쓰기 또는 가계부 정리 같은 일상적인 뇌 활동이 좋습니다. 오전에 에너지를 마무리하며 점심 전에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햇볕도 받고 혈액순환도 시키는 최고의 뇌 자극법입니다. 가능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다면 사회적 자극까지 더해집니다. 리듬이 기억을 깨웁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뇌는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무리한 활동보다는 회복에 집중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기억력에 방해가 되므로 짧고 규칙적인 낮잠이 좋습니다. 뇌에 휴식을 주는 것도 중요한 치매 예방입니다. 하루 중 두 번째로 활력이 올라오는 시간입니다. 이때 다시 뇌를 살짝 자극해 주세요. 설거지, 정리정돈, 빨래 개기 등 반복되는 동작도 뇌에게는 질서의 신호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기를 되찾습니다. 말하는 순간마다 수천 개의 뉴런이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저녁은 뇌를 쉬게 만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흥분보다는 안정, 자극보다는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한 자극의 뉴스, 드라마, 게임은 뇌의 피로를 가중시킵니다. 오감의 이완은 뇌의 회복을 돕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일을 손으로 적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훈련이 됩니다. 이 시간대는 숙면을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수면의 질은 시간보다 리듬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는 것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면역력, 회복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조금만 의식적으로 설계해도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상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걱정은 병을 부르고 안심은 뇌를 지킵니다. 나 치매 아닐까?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하면 큰일 나는 거 아냐? 이런 걱정 요즘 들어 자주 하시나요? 특히 뉴스를 보다 보면 치매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주변에서 치매로 고생하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내 얘기 같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건망증이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와 건망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건망증은 기억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릴 뿐 나중엔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 그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잊었지만 한참 후에 아, 맞다. 그 사람이었지 라고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아예 떠올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밥 먹고도 나 밥 안 먹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 혹은 익숙한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가족 얼굴을 헷갈려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때는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과잉 진단의 함정. 요즘은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조기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가벼운 건망증도 경도인지장애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르게 걱정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불필요한 검사와 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치매라는 말만 듣고 충격과 우울감에 빠지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주고 그 스트레스가 기억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뇌는 불안을 싫어합니다. 우리 뇌는 감정과 기억이 같은 자리에서 움직입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러니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자주 검사를 받거나 정보를 과도하게 찾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치매 불안, 이렇게 다스려 보세요. 검사보다 일상을 먼저 돌아보기. 최근 수면은 잘하고 있는지, 운동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스트레스는 많지 않았는지 먼저 내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뇌에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넣기, 웃음, 감사, 반가움, 칭찬, 이런 감정은 뇌의 영양제와도 같습니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 웃으며 주고받는 인사, 이것들이 뇌를 지킵니다. 지나친 정보 탐색 줄이기, 치매 관련 유튜브, 기사, 뉴스.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정보는 필요할 때 정확한 경로로 하나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소통하기. 걱정이 계속된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요즘은 1 내지 2회 상담만으로도 큰 안심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나는 치매일지도 몰라 라는 불안입니다. 걱정이 뇌를 약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건강한 오늘을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안심하는 법을 배우면 뇌는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기억력도 회복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건강하고 생각보다 잘 살고 계십니다. 대화는 약이 되고 공감은 힘이 됩니다. 치매는 환자 한 사람의 질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화의 기술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이해력, 판단력, 감정 조절력도 약해집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건 아까 했던 말이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이런 말들은 환자에겐 자존심을 건드리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환자는 위축되고 가족은 지치게 됩니다. 치매 환자와의 대화, 이렇게 접근하세요.
논리보다 공감이 먼저입니다. 환자는 논리적 설명보다 내가 안전한가, 사랑받고 있는가를 느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건 틀렸어요. 대신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기억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질문보다는 선택지 주기입니다. 기억이 흐릿한 사람에게 뭘 먹을래요? 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려워합니다. 대신 죽이 좋을까요? 아니면 미음이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야기로 연결하기입니다. 치매는 최근 기억보다 오래된 기억을 더 또렷이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고 예전에 라는 키워드로 젊은 시절 이야기, 예전 사진, 옛 노래 등을 함께 나누면 감정적인 연결이 훨씬 깊어집니다. 감정을 따라가 주세요. 환자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여기가 집이에요 라고 논리로 막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낯설고 불안해요, 익숙한 게 필요해요 라는 감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집이 그리우세요 라고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이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가족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돌보는 가족도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힘들 땐 도움을 요청하세요. 완벽한 간병인이 되려 하지 마세요. 때론 쉬어가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치매 환자도 가족도 감정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앗아가지만 사랑을 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천천히 함께 가는 마음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서로를 지키는 대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뇌는 우리가 먹는 것을 기억합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이 말, 정말 뇌 건강에도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뇌가 좋아하는 음식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잡한 영양학 말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뇌는 기억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 뇌가 잘 일하려면 좋은 기름, 좋은 혈액순환, 항산화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좋은 기름, 뇌세포를 지키는 오메가3 뇌는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들기름, 아마씨유, 호두, 참깨, 들깨가루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들기름은 찬 음식에만 사용해야 효과가 살아있습니다. 항산화 음식은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 뇌가 늙는 가장 큰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녹슨 철처럼 우리 몸도 점점 산화됩니다.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포도, 자두 시금치, 브로콜리, 비트 녹차, 울금 강황, 색깔이 진한 채소나 과일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무지개 색채소를 먹자는 말을 기억해보세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켜야 할 식습관. 과한 단 음식 줄이기,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짠 음식 줄이기, 흰빵, 과자, 설탕이 많은 간식은 뇌에 좋지 않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킵니다. 대신 통곡물, 견과류, 콩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결국 뇌가 원하는 건 복잡한 보약이 아니라 단순하고 꾸준한 건강 식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뇌에 밥을 잘 주는 것, 이것이 곧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는 방법은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 이상입니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지금 외로운 거야.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 간단한 인정과 위로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작은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물 한 컵을 마시고 10분만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어보세요. 이 작은 루틴이 내 일상에 질서를 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이웃과 눈인사 나누기입니다. 꼭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마트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그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내 삶을 덜 외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혹은 오늘 했던 일을 메모장이나 일기장에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글로 쓴 내 마음을 다시 읽어보면 그래도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누군가를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일수록 더 외로운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밥 드셨어요? 잘 지내세요? 그 짧은 안부 한마디가 나의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합니다. 주는 마음이 결국 나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보기입니다. 어릴 때 즐겼던 취미, 한때 좋아했지만 바빠서 잊고 지냈던 것들. 이제는 해볼 수 있습니다. 뜨개질, 글쓰기, 노래, 걷기, 그림 그리기,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고독은 외부 환경보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을 다시 나 자신으로, 따뜻한 사람들로, 기억과 온기로 채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가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